자, 무리함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계속 연관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 날씨 우리만 더운 거지 지금? 다른 반들은 히터 틀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자, 나도 더워. 나는 아파서 더 더워.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유리함수 자체가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거 있지. 뭐 y는 x분의 1 또는 2x분의 x 플러스 1 등등등. 얘처럼 분모의 미지수가 있을 때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 유리함수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와 반대로 집중해라. 별로 장난치는 거 안 좋아해. 자, 무리함수 배워볼게. 무리함수는 무리수는 무리수인데 그 무리수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바로 y는 루트 x 또는 루트 4x 또는 2 루트 5x 등등등 이렇게 미지수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리함수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유리함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부터 그렸어야 됐어? 점근선이지.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부터 먼저 그렸어. 뭐 예를 들면 x는 m, y는 n이라고 긋고 걔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유리함수는 크게는 그래프 개형이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1, 3, 4분면에 그릴 거냐 2, 4, 4분면에 그릴 거냐. 근데 무리함수가 조금 애들이 더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가 4개나 있어요. 근데 4개여도 얘는 조금 단순한 그래프예요. 왜 그런지 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값은 얘는 총 4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y는 루트 x, y는 루트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루트 x,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식에서만 봐도 여러분들 살짝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 무리수 안에는 무슨 수라고 배웠었죠? 0을 포함한 양의 실수만 된다고 가르쳤어요. 왜? 저 루트 안에가 음수일 때 우린 뭐라고 말했어요? 허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 무리함수도 저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 안에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하면 되겠죠. x 앞에가 마이너스라는 건 결국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밖에 안 된다? 음수밖에 안 될 거다. 왜? 그래야 이 앞에 있는 음수와 만나서 양수가 될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따라서 x 앞에가 음수인 요 두 번째와 네 번째 식은 아마 x 값은 양의 실수를 못 넣어. 이해가? 근데 우리가 x 값에 넣는 걸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x 값에 넣는 걸 정의역이라고 하죠. 아, 선생님 그러면 얘는 음수가 못 들어가고 왜?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될 거니까 얘는 음수밖에 못 넣고 그럼 결국엔 이 4개의 그래프는 정의역이 다 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4개가 다 다른 건 아니고 요 2개가 쌍둥이, 요 2개가 정의역 쌍둥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4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1번, 이게 기본값 그래프입니다. 요게 y는 루트 x 그래프예요. 이거를 그래프를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우리 대칭이동 배웠으니까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 얘를요 한번 우리 y축 대칭 한번 시켜보면 안 돼요? 라는 거야. 근데 준우야, 우리 y축 대칭하면 어디 부호가 바뀌었지? 그래서 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x로 바뀌면 바로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세 번째, 얘를 한번 꽝 x축 대칭해 볼까? 그럼 어디 부호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 y 부호가 바뀌면 다시 그 y 앞에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음수를 곱해주면 이 음수는 어디로 이동해요? 루트 앞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4번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번엔 얘를요 x축 대칭 시켜볼게요. 그럼 또 y 앞에 부호가 바뀌고 마이너스는 여기로 토스할 거니까 바로 네 번째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지금 4개의 그래프를 이걸 선생님 지금 제가 이거 언제 다 외웁니까? 라는 건데 이걸 그래서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만든 게 바로 y는 네모 루트 세모 x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네모와 세모의 부호에 따라서 1, 2, 3, 4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번호 붙이는 순서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맞춰서 1, 2, 3, 4번 그래프라고 할게요. 자, 가볼게. 1번 그래프는요, 뿔뿔일 때만 됩니다. 밖에도 플러스, x 앞에도 플러스. 그리고 2번 그래프는 뿔마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뿔마. 밖에는 플러스, 안에는 마이너스. 3번은 마마 그래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4번 그래프는 맞불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낼 거야. y는 마이너스 루트 5x 플러스 1 플러스 4야 라고 물어봤어. 이거 그래프가 어떤 개형이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빨리 앞에 마이너스, x 앞에 플러스, 맞불 그래프네. 맞불 그래프면 몇 번 그래프? 4번 그래프. 아마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마이너스 1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빨리 여러분들이 체크할 건 뿔마 그래프네요. 그래서 몇 번 그래프예요? 2번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네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다 독립적입니다. 하나 요 네 개가 다 독립적이니까 이걸 이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럼 저 하나 질문 있는데 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네 개나 나와요? 라고 하면 사실은 잘 봐. 요게 한 세트예요. 요게 한 세트입니다. 왜 선생님 이게 한 세트야? 라고 하면 잘 봐. 채준아, 요거 제곱하면 뭐 나와? y는? y 제곱은? x. 얘 제곱하면 뭐 나와? y 제곱은 x. 결국엔 똑같이 나오죠. 신기하게.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제곱하면 한 몸으로 나와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혹시 내가 가르쳤나?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누구죠? 무리함수의 역함수.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거 그래프 있잖아요. 얘에 대해서 한번 데칼코마니로 접었다 펴보세요. 그럼 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차 함수를 역함수 구하면 바로 무리함수 요 두 세트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뭐가 아니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유리함수는, 2차 함수는 반쪽만 알려줬어. 그래서 얘를 접었다 피면 얘가 나왔던 거야. 이해 가세요? 만약에 반대쪽이 살아남았으면요? 그럼 요게 나왔을 거야. 시험에서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2차 함수다라는 것도 그래프로도 또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리함수를 보면 뭐부터 먼저 판단하자? 루트 앞에 부호랑 x 앞에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네 개 중에서 몇 번 개형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양수인지, 분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분자 부호를 따져서 먼저 그래프를 그렸다면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1번, 일단 개형을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1, 2, 3, 4번 중에 몇 번 개형일지. 그 다음 2번, 바로 꼭지점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자, 선생님, 그럼 꼭지점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그림 보면 요 4개의 교집합인 0,0이 아마 저 4개 그래프의 공통 꼭지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제가 꼭지점을 어떻게 빨리 하면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바로 꼭지점의 정의가 바로 루트 안 이 0되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아까도 예시를 들었지만 y는 마이너스 루트 4x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라고 나오면 첫 번째, 근데 이거 개형 몇 번이에요? 맞불 그래프면 4번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 2번 꼭지점 찾자. 루트 안에가 0 되는 값이면 x가 2가 나올 거고 얘가 0 되면 y는 1 나오니까 꼭지점이 2,1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으셔야 돼요? 2,1에 점 찍고 끝. 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리함수 그래프는 애들이 잘 안 틀려요. 왜냐면 막 극적으로 안 그리셔도 돼요. 아까 우리 유리함수는요. 짜증나게 그래프 그리다 보면 뭐 3, 4분면을 지나냐. 3, 4분면을 지나지 않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무리함수는요. 그런 일이 없어요. 선생님, 그럼 저 질문이 있습니다. 얘가요. 저 무한대로 가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많아. 이게 되게 일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거든. 얘들아 이거 아니야. 컴퓨터로 그려보잖아. 이거요. 생각보다 되게 가파라요. 계속 내려갑니다. 무한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그래프는 어느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를 잘 안 물어봐요.
왜? 얘는 무한히 내려가거나 어떤 그래프는 한 번 찍으면 무한히 계속 올라가요. 또 한 번 찍으면 무한히 내려가고요. 또 한 번 찍으면 어떤 그래프는 또 무한히 올라갑니다. 왜? 누구의 일부분이에요,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일부분이었잖아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땠어요? 가다가 이게 일정해지나요? 아니요. 무한히 옆으로 넓어지면서 높아지잖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얘도 넓어지면서 내려가거나 넓어지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리함수는 생각보다 그래프 그리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유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라 그랬죠? 유리함수 지나가던 사람이 너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라고 뭐라고 대답해? 점근선이죠. 그럼 딱 봐도 무리함수는 누굴 것 같아? 꼭지점이 모든 걸 다 말해줘요. 왜? 우리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찾으면 뭐도 찾을 수 있었죠? 정의역, 치역, 대칭점, 그리고 또 심지어 대칭점의 교점인 바로 대칭 직선까지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럼 바로 무리함수에서는 꼭지점이 모든 걸 다 말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꼭지점에서는 어떤 거를 내가 파생적으로 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제가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y는 루트 5x-5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식이. 그럼 첫 번째, 준우야, 얘 몇 번 그래프 개형이야? 뿔뿔이네? 1번 개형이야. 그럼 꼭지점은 몇 컴마 몇? 루트 안에가 0 되는 값? 1. 밖에는 1 남아.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1,1이야.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두 번째 꼭지점은 1,1일 거야 라는 거야. 그럼 딱 봐도 얘도 함수니까 여러분들 뭐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세 글자? 정의역 구하라고 할 거고요. 네 번째, 두 글자 구하라고 하겠죠. 뭐야? 치역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선생님, 그럼 얘는요, 대칭, 직선, 대칭점 이런 게 없나요? 없죠. 왜냐면 저 그래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개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어떻게 대칭점이 있고 대칭 직선이 있겠어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쉬워요. 자, 그럼 정의역 구해볼게요. 정의역은 아까도 말했지만 요 안에가 뭐가 되면 큰일 났죠? 음수가 되면 허근이었죠. 따라서 정의역이 뭐냐? 바로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1 값이 바로 꼭지점의 x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있잖아, 이 치역이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이 치역을 진짜 쉽게 외우는 방법을 만들어 놨어. 봐봐. 치역은 y 값을 의미하는 거고 x 값이 정의역에 왔으면 y 값도 올 거야. 꼭지점을. 그래서 1 썼어. 근데 애들이 이 치역을 왜 어려워하냐면 정의역은 요 안에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써먹으면 돼서 이 부등호 방향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 치역은요, 1, 2, 3, 4번 그래프형의 개형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입 벌릴 수도 있고 왼쪽으로 입 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항상 이 치역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새끼들이 있어요. 근데 비추합니다. 왜냐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사실 치역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찾은 아이들한테 쉽게 여는 방법은 바로 뭐냐? 요겁니다. 뭐냐? 1, 2번 그래프는 왼쪽으로 입 벌리시면 되고요. 3, 4번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입 벌리시면 돼요. 그럼 물어볼게. 얘 아까 몇 번 개형이었지? 1번이죠. 어느 쪽으로 입 벌려요? 답입니다. 치역. 1번 그래프니까. 선생님, 그럼 하나만 예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한번 제가 꼬아서 내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 플러스 4 이렇게 썼어요. 자, 물어볼게요. 1번. 얘 몇 번 개형입니까? 3번. 마마 개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2번. 꼭지점 몇 컴마 몇? 마이 컴마 4예요. 그럼 3번. 정의역은 x는 마이 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5x가 넘어갈 거고 그럼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해가? 그럼 이제 치역 찾을 때 고민하지 마. y 쓰고 y 꼭지점 쓰고 몇 번 그래프? 3번은 어느 쪽으로 입 벌렸어? 답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1, 2번은 왼쪽, 3, 4번은 오른쪽이라고 외워놓으면 치역 찾기가 조금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리함수는 사실 이거 말고요. 없어요. 사실 제가 개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벌써 평행 이동했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개념 프린트로 지금 몇 번 한 거냐면 6, 7, 8번을 다 한 거예요. 6, 7, 8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거는 뭐밖에 없냐면 9번, 10번, 11번. 12번은 솔직히 말하면 복불복이에요. 이게요, 이대부고는 안 냈어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어디가 냈을 것 같아? 숙문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숙문은 노베이스예요. 숙문은요, 어떠한 부교재 프린트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문하고 이대부고 동시에 수업할 때 제일 수업하기 편했던 바는 숙문이에요. 왜일까? 근데 올해 이대부고 애들이 좀 작년보단 나은 것 같아. 작년, 재작년 이대부고 애들은 부교재에 조금 많이 뭐라 그럴까? 너무 맹신했어요. 부교재를. 근데 이대부고가 사실은 선생님이 그 설명이 얼마 전에 했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너네 모를 때. 선생님 토요일날 나와서 설명했었어. 이제 이대부고를 가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을 모아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대부고 자체가 부교재에 조금 맹신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고사를 제가 다 취합해 봤을 때 그 부교재 연계율이 평균 62%예요. 그러니까 부교재랑 진짜 숫자 바꾸고 부호 바꾼 정도? 표현 바꾼 정도가 62%예요. 그 말 뜻은 벌써 시험 문제 24문제 중에 못해도 한 14문제에서 15문제가 부교재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맹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작년, 재작년, 현재 2학년, 지금 현재 고3 애들은 있잖아요. 더 부교재의 맹신이 심해요. 여러분들보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요. 부교재에 있는 문제 아니면 설명을 안 들어요. 진짜로. 맨날 내가 좀 어려운 문제 갖고 오잖아요. 그거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하면 그럼 걔네들 첫 마디가 뭐였게?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아니 이거 나올 수도 있다니까? 부교재에 있어요? 이거야. 근데 작년하고 그러니까 현재 2학년하고 현재 고3 애들이 좀 그게 되게 심했어. 부교재에 대한 맹신. 근데 숙무는요. 이 새끼들은 역대 지금까지도 부교재가 없어요. 학교가.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한 장짜리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눈 감고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주는 족족 쏙쏙 다 받아 먹어야지 걔네들이 살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2번도 숙문에서 냈어요. 혹시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하고 했는데 나왔어요. 일단은 제가 9번, 10번, 11번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숙문은 좀 격차가 심해요. 숙문은 부동의 1등급이 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동의 1등급. 여기서 우리 여기 있는 학생 한 명 중에 한 명이 형제가 숙문고를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 그 멤버가 다 부동의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항상 1등급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마 12명인가 13명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그때 N반, 최상위반의 숙문고 N반에 13명일 때였나 1등급이? 12명이 우리 학원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시험을 어떻게 내도 1등급이에요. 그래서 숙문은 좀 그게 심해요. 부동의 1등급, 심지어 부동의 9등급도 있어요. 아, 여러분 앞에만 치열한 줄 아세요? 뒤에도 치열합니다. 뒤에도 너 이거 틀렸어? 아, 난 맞았어. 이런 애들이에요. 나도 틀려야 되는데 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숙문은 이제 그게 조금 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9번, 10번, 11번을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도 말했지만 무리함수도 역함수가 있어요. 자, 한 번만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볼까? 유리함수, 역함수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유리함수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도 알려드렸잖아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의 역함수는 뭐가 나온다?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얘네 둘이 자리 바뀌면서 부호까지 체인지. 이게 유리함수의 역함수였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잖아요. 자기를 역함수가 했는데 자기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누구랑 누구밖에 없냐면 유리함수랑 1차밖에 없어요. 1차식의 역함수는 1차식이에요. 2차식의 역함수는 무리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는 함수가 뭐 있죠? 자기 선행했다. 아무거나 말해봐. 그치. 삼각함수의 역함수도 자기 자신이 안 나와요. 존나 찐따 같은 거 나와요. 아주 심각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과생들만 해요. 왜? 어디 있겠어? 미적 어디? 이과생들. 아니 미적에서 어디? 2. 니네 미적 1, 2 배우잖아. 미적 1은 공통이잖아 2학년. 그러니까 문이과가 다 배워야 되는 거고
이과라면 기하 또는 미적분 2를 해야 되잖아. 미적 2가 바로 삼각함수의 역함수도 구해본다. 심지어 나중에 가면 삼각함수를 적분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충격적이게도 미적 1에 있어요. 근데 삼각함수를 미분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또 이과생들만 배워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그냥 수학에 올인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네 이과생들의 기본 마인드, 수학 어려워, 이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어려운 거 배우는 게 이과생이에요. 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면 이과생들은 개념을 들었는데 이건 좀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솔직히 요즘에는 아닌 것도 맞는데 여러분 이과생은 수학이 다입니다. 알았죠? 어느 정도 자기가 막 가고 싶은 과가 이과 쪽이어서 이과를 간다 이거 개망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수학에 올인할 마음이 있다. 투자할 욕심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럼 이과 가셔도 돼요. 근데 자기가 수학을 되게 겁내. 그러면 가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하고 싶은 마음까지 없어 봐. 그럼 이제 갑자기 3학년 때 갑자기 선생님 저 문과로 가려고요. 그럼 이제 손해 엄청 보겠죠. 이제 것까지 다 준비했는데 막 미적분 2 막 4등급 뜨고 있었고. 이 새끼 근데 애들이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막 미적분 4 뜬 애가 문과생들한테 막 허세할 때. 야 내가 확통 가면 2야. 막 확통 2 나온 애한테 막 욕하고 있어 이과생들이. 내가 확통 가봐라 내가 너보다 잘한다. 아니에요. 미적분 2가 4등급이면 확통은 거의 4등급일 거예요. 3등급이거나. 그래서 우리 이제 문이과 어느 정도 선택하셨죠? 여기 이과 손 들어봐. 손 번쩍. 자, 여러분들 수학에 겁내지 마세요. 아셨죠? 원래 어려운 거 해요, 이과생들은. 어려워요. 이런 말 하지 마, 이과생들은. 어차피 어려운 거 하는 거 맞으니까. 자, 갈게.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제 설명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 무리함수 자체가 그림이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4가지 중에서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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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끊어서 4가지잖아. 근데 그걸 y는 x에다 대칭시켰는데 이 참수는 어때요? 연결된 양쪽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절대 무리함수를 역함수가 하면 무조건 이차함수다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정의역이 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 값입니다. 자, 그럼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y는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 루트 4x라는 무리함수를 한번 역함수 구해볼게요. 우리 역함수 구하는 원리가 뭐였죠? 대칭. 그럼 x랑 y 뭐 하죠? 자리 바꿔요. 근데 우리 이걸 y는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양쪽 뭐 할까요? 그러면 x제곱은 4y. 그 다음 4로 나눠주면 y는 4분의 1 x제곱.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 얘는 몇 번 개형이에요? 1번 개형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꼭지점 0,0이니까. 그럼 이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나온 답은 얘여야 할 거예요. 왜? 얘를 y는 x에다 접었다 펴보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근데 내가 지금 찾은 식은 여기까지 찾아버렸어요. 그럼 나는 이쪽은 안 돼. 이쪽만 필요해 라고 적으려고 바로 얘를 여기다 정의역 범위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쓰겠어요? x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그러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정의역을 써야 되나요? 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 봐. 우리 요거 혹시 정의역 좀 불러줄래? 정의역 뭐야?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4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치역 말해볼까? y 쓰고 꼭지점 0 쓰고 몇 번 그래프니까? 1번 그래프니까 어느 쪽으로 입벌려? 왼쪽으로 입벌리라 그랬지. 맞아?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네 여기서 여기 갈 때 무슨 작업했어? y랑 x랑? 자리 바꿨지. 그럼 여기도 바뀌어야 돼. 그러면 이 차식의 정의역은 뭐로 바뀌어요? y 대신에 x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요. 치역은 얘 대신에 y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제가 물론 예시를 조금 너무 간단한 게 들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대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닙니다. 이게 그대로 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 요 그래프를 한번 역함수 구해볼게요. 자, 먼저 테스트 좀 한번 해볼게요. 허재야, 꼭지점 몇 컴마 몇? 2 컴마 마이너스.
그러면은 몇 번 개요? 뿔마. 아, 2번. 뭐 이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자, 2번 그래프죠. 자, 그럼 이제 역함수 구해 볼게요. 자, x는 됐죠? 1 넘길게요. 양쪽 제곱할게요. 2y 넘기고 얘 10 넘길게요. 2로 나눠줄게요. 얘가 바로 요 놈의 역함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해요. 왜? 여기 범위가 안 써 있거든요. 그럼 잘 봐. 여기엔 x 범위를 적어야 되는데, 자, 얘 정의역 한번 찾아볼까요? 정의역 뭐 나오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치역도 찾아볼까요? 치역 아까 찾는 방법 y 쓰고 뒤에 마이너스 1꼭지점 쓰고 몇 번 그래프? 그럼 어느 쪽? 왼쪽. 그럼 물어볼게. 여기서 여기로 올 때 x, y 자리 바꿔야 되고 여긴 x를 쓰는 칸이니까 위, 아래 중에 누구 거 갖고 와야 돼? 그렇지. 아래 거를 갖고 오면서 y를 x로 바꾸면 정답이야. 이게 바로 역함수입니다. 실제로.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근데 있잖아. 학교 시험에서는 2차 주고 역함수가라고 하는 문제가 많을까? 무리함수 주고 역함수가라는 문제가 많을까? 비율로 따지면. 위, 아래. 뭐가 더 많을 것 같아? 위. 아래가 더 많아요. 아래가. 왜냐면 지금 배우는 단원이 어디야? 그래서 무리함수를 많이 먼저 줘요. 그래서 걔의 역함수를 찾으라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9대1은 아니고요. 한 6대4 아니면 7대3 비율로 무리함수 주고 역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아이고, 이거 기억나세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은 누구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자기 자신과? 그렇지. 근데 항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봐봐.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y는 x인데 무리함수도 똑같다. 무리함수도 결론적으로는 무리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 얘의 역함수 접었다 피면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바로 교점 또한 어때? y는 x 위에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유리함수, 이차함수, 무리함수 다 됐든 뭐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을 자기 자신과 는 x의 교점으로 대체를 해서 풀어도 된다. 하지만 항상 y는 x 위에 있다. 이런 문장 보이면 체크 안 하면 된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요거 하면 딱 어떤 문제 유형 떠올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하지 않겠어? 근데 이거 너네들한테 시험 문제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왜일까요? 그치. 우리는 곡선의 넓이는 아직 못 구하니까요. 이게 곡선이잖아. 이 곡선의 넓이는 못 구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런 문제 유형은 항상 어떤 그래프가 나왔었죠? 원? 직선이었죠. y는 x가 이렇게 있었으면 다이아몬드 찍찍. 그래서 얘를 접었다 피면 찍찍. 그래서 요 모양 구하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점 구해서 무슨 공식 썼어? 신발끈 공식 쓰고 몇 배? 2배 해서 찾았는데 무리함수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절대 안 나온다. 그래서 무리함수 주고 자기 자신과 역함수에 둘러싸인 넓이 구해라? 그딴 문제는 낼 수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안도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무리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라고 하면 덥지? 잠깐 좀 열자. 근데 너무 싫은데 목이. 내가 방충망 한번 설치를 건의해 볼게. 조금만 열어줘. 한쪽만 열어줘. 한쪽만. 한쪽만. 자, 갈게. 몰라, 나. 자, 간다. 근데 그럼 무리함수에서는 어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고 하면, 아까 유리함수에서 내가 오늘 설명한 개념 있죠? 이거.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일단 가장 기본 꼴 어떤 한 점 잡고 두 점에서 만나 안 만나 했던 문제 있죠. 이게 유리함수에서도 나오지만 무리함수가 더 많이 나와요. 무리함수가 더 재밌거든요. 가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그리고 내가 이러는 거야. 요 점 지나 끝. 무리함수랑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무리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려면 물어볼게. 요거 맞나 안 맞나? 그럼 자 간다. 조금 더 내려볼게. 몇 점에서 만나? 그럼 얘보다 이제 낮아지는 순간 뭐가 일어나지? 근데 이게 애들이 뭘 착각하냐면 아까 유리함수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네 개 중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었고 어떤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봐서 찾는 문제도 있었잖아. 근데 이 무리함수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몇 점에서 만났지 얘네 두 개? 두 점이지. 이게 항상 두 점일 것 같지? 아니야. 내려가다 보면 두 점, 두 점. 무한 개념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어느 점 지나갈 때가 마지노선이더라? 꼭지점 지나갈 때. 꼭지점보다 낮아지면 드디어 몇 점이야? 저 뒤에 가서 한 점밖에 없어. 그래서 무리함수가 더 많이 나와. 왜냐면 얘는 하나의 그래프 안에 안 만날 때도 있고 한 점도 있고 두 점도 있는데 두 점은 심지어 또 두 가지 유형이 나오고 또 이게 안 만날 수도 있어. 그치? 또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이건 좀 잘 익혀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번은 나중에 하고요. 이제 우리 학원책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덥다. 선생님이 지금 도저히 아파서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조금 한 7분, 지금 먹은 지 한 20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조금씩 효과가 올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는 왜 치료를 안 해줬죠? 근데 이게 젊어도 고통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없어지는 거 맞아요? 내가 왜냐면 선생님이 아무튼 어제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제일 아픈 사람이 나였어. 난 정말 1cm 움직이는데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움직였거든. 참고 아니야. 일단 왜냐면 걸어 다니셨어. 대부분 걸어 다니셨고 나는 일단은 모든 의자들을 잡으면서 갔어. 하나 잡고 살짝 움직이고. 밑에서 내려줬지. 왜냐면은 정형외과들은 다 1층은 다 그거야. 평평해요. 병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딱 들어갔는데 아니 너무 아팠어. 진짜 졸라 아파 얘들아. 지금 난 너네 경험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걸 진짜로 선생님이 너네 네이버에 쳐봐. 골반 석회라고 치면 모든 사람들의 증상이 다 똑같은 게 뭐냐? 그냥 갑자기야. 선생님 진짜 어느 정도로 갑자기냐면 아침에 일어났어. 근데 다리가 살짝 여기가 뻐근한 거야. 그래서 뻐근하네 하고 나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게 하루도 채 안 돼요 지금. 모르고 그냥 아파서 한의원 갔다가 침 졸라 많이 맞고. 한의원이 아니 내가 한의원은 이렇게 갔거든. 나올 때 이렇게 나왔어. 디디지를 못하겠는 거야.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까 분명히 디디면서까지는 갔거든. 근데 나올 때 디디지도 못했어. 진짜로. 한의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일단 그거는 물어봐봐. 한의원 뭐하니?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정형외과 의사한테 사실 이게 너무 아파서 한의원을 갔다 했더니 그 의사가 되게 하찮게 웃으면서 그걸 왜 가니 나보고. 그걸 가봤자 뭐 해요? 똑같은 말만 할 텐데. 근데 그 한의사도 사실 나한테 조금 여지는 던져줬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침 맞고 나아지지 않으면 다른 진료 보셔야 돼요. 그럼 애초부터 그냥 다른 진료를 알려주든가. 아무튼 어제 너무 아팠어요. 너네도 한번 경험해봐. 진통제요.
끝이에요, 진통. 자, 갈게. 재미없어. 자, 갈게. 자, 일단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물어볼게. 얘 무슨 그래프지? 맞불 그래프지. 맞불 그래프면 몇 번 모양이었지? 몇 번 그래프? 4번 그래프지, 4번. 자, 그럼 4번 그래프니까 최소한 개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됐지? 자, 그럼 물어볼게. 꼭지점이 몇 컴마 몇 나와? 자, 그럼 정의형 말해볼까? 루트 안에가 0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치역 찾는 방법 뭐였지? y 쓰고 2 쓴 다음에 맞불이면 어느 쪽으로 입 벌렸지? 오른쪽.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해 가십니까? 자, 1, 2, 3, 4번 그래프야. 다시 한번 해볼까? 여기 뿔뿔 그래프였고, 여기 몇 번 그래프였지? 뿔마. 여기는 마마. 여기는 맞불. 요거 기억하라 그랬어. 자기가 머릿속에서 안 되면 너네들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거잖아. 이 두 개 쉽게 찾는 방법이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x보호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가 x 앞에 보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었겠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갈게요. 기억.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맞네요. 니은 치역은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맞네요. 3번. 3, 4분면을 지나냐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1,2를 찍은 다음에,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얘도 그래프 그릴 때요. 잘 봐. 이렇게 그리면 3, 4분면 지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지나면 3, 4분면 안 지나요. 결국 누가 또 결정해요? 0 넣으면 뭐 나와요? 1. 그럼 위에 그래프니까 3, 4분면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난다. 답은 따라서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다음 또 한번 가볼게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무리함수 최대 최소가 바로 나왔다. 자, 이거 오랜만에 유리함수 최대 최소 한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말해볼까? 내가 유리함수 최대 최소는 내가 엄청난 편법을 알려드렸어요. 유리함수 최대 최소 찾아봐. 그러면 내가 뭐부터 먼저 찾으라 그랬지? 유리함수 최대 최소 푸는 문제. 그치? 무슨 점근선? X 점근선. Y 점근선 필요 없어요. X 점근선부터 먼저 찾으세요. 그럼 두 번째, X 점근선이 어디에 있다 없다? 그치? 문제에서 준 범위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갖다가 답 찾는다 그랬어. 안 들어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A, B 넣은 게 정답이에요. 그 대신 X 점근선이 만약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답은 뭐예요? 없다예요. 최대 최소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X 점근선이 A에 걸려 있거나 B에 걸려 있을 때가 있다. 요럴 때는 아마 최대 또는 최소 중에 하나가 없을 거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면 돼. 근데 그러면 무리함수도 최대 최소가 있겠지. 자, 무리함수 최대 최소는 유리함수에서는 X점근선이 결정했다면 무리함수에서는 누가 결정할 것 같아? 아니지. 점근선이 없죠, 무리함수는. X의 꼭지점이 결정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X 꼭지점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번,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무리함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잘 봐. 내가 문제 유형으로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잘 봐. 요런 무리함수가 있었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죠? 그럼 잘 봐. 꼭지점 1,0을 체크했어. 1번 그래프. 됐지? 근데 내가 문제에서 준 범위가 잘 봐. 2부터 5까지야. X 꼭지점이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조건 양쪽 거 넣은 게 최대 최소 맞아요. 그럼 얘는 누구랑 개념이 똑같아요? 유리함수랑 똑같죠? 선생님, 그럼 똑같은데 왜 문제가 생기죠? 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범위를 1부터 5까지로 줬어요. 아까 유리함수는요, 한쪽에 걸려 있으면 최대 또는 최소의가 없었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보세요. 1부터 5까지면 여기가 다 살아남아요. 얘는 어때요? 최대 최소가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한쪽에 걸려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그럼 저 하나 질문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줄 리는 없겠죠? 자,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대단하네. 자, 이렇게 주면 멍청이에요. 그 선생님. 왜 멍청이겠어요? 얘들아, 우리 정의역이라는 게 정의가 뭐예요?
x 값에 넣을 수 있는 값을 뜻하죠. x 값은 1부터 얘 정의역의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0부터 5라고 주는 선생님은 도대체 x값 정의역을 넣을 수 있는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0부터 넣을 수 있대.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신기하게 무리함수는요. 무조건 이쪽을 주더라도 제일 작은 값이 꼭지점부터 줘요. 1부터 5. 뭐 예를 들면 또 반대로 있는 문제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예요.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범위가 갑자기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이렇게 줘요. 그럼 딱 봐도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무슨 값? 7 넣었을 때가 무슨 값? 최소값. 그럼 만약에 범위를 1부터 7까지로 줬어요. 그럼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누구나 누구 나오면 돼? 끝. 그래서 무리함수 최대 최소는요. 유리함수보다는 좀 덜 까다로워요. 걔가 거기에 있네, 없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한번 가볼게요. 5번 봐봐. 꼭지점 뭐 나와요? x 꼭지점 마이너스 2 나오죠. 자,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0이랑 6 넣은 게 정답. 0 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6 넣으면 뭐 나와요? 마 4 더하기 1이니까 마 3. 끝. 2번 봐보세요. 5번에 2번. x 꼭지점 뭐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준 범위가 어때요? 걸쳐있죠? 근데 무리함수는 고민하지 마세요. 1이 마지노선이었으니까 그냥 마이랑 1 넣은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마이 넣으면 뭐 나오죠? 마 4. 1 넣으면 뭐 나오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리함수보다 최대 최소가 훨씬 쉬워요. 자, 그 옆에 7번에 2번 한번 가볼게요. x 꼭지점이 뭐죠?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어요? 그럼 0 넣으면 뭐 나와요? 그 다음에 3 넣으면 뭐 나와요? k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위에는 2 더했고 밑에는 4 더했으면 누가 최대값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에요.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둘이 뭐 할 거예요? 그럼 2k 더하기 6이 40이니까 2k는 34. 따라서 k는 17. 끝. 끝났죠. 그러니까 무리함수 최대 최소가 훨씬 쉬워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한번 가볼게. 얼마 안 남았어요. 9분 뒤면 끝나요. 자, 우리 요거 기억나요? 유리함수, 평행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 대칭으로 해서 겹친다, 겹치지 못한다. 이거 누가 판단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수학여행 가기 전에 배워서. 두 가지 따져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 못 따져야 되죠, 유리함수는? 부호라고 하면 안 될 텐데. 다시 한 번 더. 유리함수가 평행이동에서, 대칭이동에서 접한다, 접하지 않는다. 이걸 판단하려면 유리함수 두 가지를 따져야 됐어요. 첫 번째, 어디 부호? 어디 값? 까먹었어? 두 개 중에 하나? 그치, 먼저 x값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어디 x값? 분모요. 그래서 이런 거 있었잖아, 얘들아. 나 진짜, 씨. 이 그래프랑 돼. 왜냐면 x값만 먼저 보면 된다고. 지금 이게 답이 된다가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우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만족해야 얘가 된다고. 어떤 거? 그치, 이번엔 분자를 보셔야죠.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맞나 안 맞나?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x값만 맞추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x값만 보고 맞다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자, 얘랑 얘랑 겹칠까 안 겹칠까?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겹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얘 뭐로 다 나눠줘? 2로 나눠주겠지. 왜? 앞에를 1로 만들려고.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1로 똑같지? 근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겹치는 건 아니야. 그 다음 어디 봐야 돼? 분자. 어때? 똑같잖아. 그럼 이제서야 비로소 얘네 둘은 겹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무리함수도 똑같거든요. 무리함수도 과연 얘랑 얘네들이 겹칠 수 있냐라는 거야. 이런 것들하고. 자, 얘가 기준 잡아볼게. 자, 첫 번째. 무리함수도, 아까 유리함수도 얘들아, 요 분자값에 따라서 원점이랑 가까운 것도 있고 멀은 것도 있었어. 그치? 그럼 무리함수도 똑같아. 무리함수도 요 x값 앞에 값에 따라서 이 새끼가 아무리 해도 못 겹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겹칠 수 있어요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x값 앞에가 일단 같아야 돼.
자, 물어볼게. 얘는 x값 앞에가 몇이야? 얘는 x값 앞에가? 못 겹쳐요. 근데 그러면 얘랑 얘 그래프의 차이점이 뭘까요? 얘가 이렇게 생겼어. y는 루트 x가. 그럼 y는 루트 4x는 x값 앞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물어볼게. 이제 애들이 헷갈려요. 얘는 얘보다 더 클까? 얘보다 더 작을까? 이걸 물어볼게. 클까? 작을까? 더 위로 올라갈까? 더 아래로 갈까? 얘가 위로. 왜? 얘를 루트 안으로 넣으면 루트 몇 x니까? 20x니까 이렇게 가겠지. 얘는 루트 몇 x야? 9x겠지. 얘보다는 작을 거고 얘보다는 클 거니까 요 사이를 지나가겠네. 이렇게 x값 앞에가 다르면요, 별짓을 하더라도 얘랑 겹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x값 앞에 숫자가 같아야 되고요. 이 x값 앞에 있는 숫자는 사실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요 앞에서 들어온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요 앞에도 숫자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루트 4x랑 2루트 x는 겹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근데 x값 앞에가 다른데요? 아니, 얘를 안으로 넣으면 루트 4x거든. 자, 그럼 물어볼게. 10번 봐봐. 다음 함수 그래프 중에서 조심하세요. 평행 이동만 했으면 좋겠대요. 평행 이동만 해서 접할 수 있는 걸, 겹칠 수 있는 걸 찾아달래. 근데 얘들아, 루트 앞에 부호가 뭐지? x 앞에 부호도 뭐지? 그럼 요게 이제 일단 같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시작할게. 1번 겹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x값 앞에 부호가 어떠니까? 다르니까 얘는 뭐를 하면 겹칠 수 있다고 말해야 돼? 그렇지, 대칭이동. 2번 겹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얘도 대칭이동해야 겹칠 수 있겠죠. 자, 그럼 3번 한번 봐볼게요. 3번. 3번 겹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번. 없어요. 확실해요? 네. 정말로요? 네. 자, 그럼 4번은요? 없어요? 왜? 얘는 x 앞에 숫자가 어떠니까요? 다르니까요. 아예 기울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쵸? 5번은 겹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해요? 답이 없는데요. 3번. 왜요? 3번. 네? 3번. 왜요? 답이 3번이에요. 아니. 네? 아니, 없다니까, 답이. 답이 없다고요? 답이 없다라고요. 그러니까요. 없어요. 내 말이. 이건 틀린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없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풀어왔는데 아무도 체크를 안 해온 학생은 제대로 정석을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원래 3번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3번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11번을 해볼게. 11번. 11번 봐봐. 자, y는 루트 x랑 이번에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둘 다 가능하대요. 자, 1번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2번, 3번, 4번. 왜요? x 앞에가 몇이에요? 9. 그래서 안 돼요. 안으로 밀어넣으면 9잖아요. 넘길게요. 자, 물어볼게요. 16번 한번 가볼까요? 16번.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유형 몇 개니, 무리함수? 어차피 너네가 풀어오면 돼. 자, 16번 봐봐.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그럼 너네가요, 식 만들어 보세요. 거꾸로. 꼭지점이 2 컴마 마이너스 1이니까 너네가 거꾸로 식 만들어 봐. y는 뭐라고 만들 수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2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앞에 개수는 a라고 했으니까 a를 쓰셔야 돼요. 근데 얘가 몇 컴마 몇 지난다고 대놓고 써있죠? 0 컴마 마3. 0 넣었더니 마3 나온대요. 그럼 마3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넘기고요. 음수 없애고요. 요 안에가 결국 4 나오면 되니까 a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끝났네. 그럼 마이너스 1 이제 분배하면 정답이네.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 문제에서 원하는 b 값은 뭐가 되고? 4. c 값은 더하면 답은 끝나겠죠. 이거요. 제가 말해주고 싶은 문제가 14번부터 19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주자면 이 식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 식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꼭지점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식을 만드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게 훨씬 빨라요.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한 문제만 풀려볼게요. 요 놈은 이걸 이해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21번 한 번만 풀어봐봐. 21번. 21번을 풀면 유리함수도 이해한 거고 무리함수도 이해한 거예요. 형은 타이머백. 오늘 타임어택 안 해요. 오늘 2교시는요. 여러분들 학교 부교재에서 고난도 문제 있죠. 오늘 그거 풀어줄 거예요. 고난도. 있어요. 방을 탈출해야 집을 가잖아요. 아, 크로스예요. 아,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월화수가 통수업입니다. 자, 21번 보세요. 우리 21번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유리함수 x점 근선 뭐 나와요? y점 근선. 물어볼게요. x점 근선 양수예요, 음수예요? y점 근선은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할 건데 얘들아 잘 봐.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뿔마 그래프예요. 뿔마 그래프면 몇 번 개형해야 돼요? 2번 아닌 거 빨리 다 지우세요. 답 몇 번? 끝. 이거를요, 막, 이거 넣어서 풀면 안 돼. 개형이 먼저예요. 꼭지점은 나중입니다. 이거 꼭지점 찾는 친구들 많아요. 개형이 우선입니다. 개형이. 아셨죠? 뒷장 넘어가 볼게. 자, 한 문제 풀려볼게요. 25번 시작. 그리고 두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제가 풀고 끝낼 거니까 선생님 어떻게든지 다음 주까지는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올게. 아, 골반을 존나 센 킥으로 맞으면 내가 차리고. 석회가 부러지지 않을까? 자, 25번 가볼게. 얘들아, 25번에서는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 것 같아? A, B, C 중에? C를 제일 많이 헷갈려요. 자, 간다. Y는? 자, 집중하세요. 제가 갈게요. 자, 이렇게죠. 자, 역함수 구할게요. X랑 Y 자리 바꿀게요. 2 넘기고요. 양쪽 제곱하겠죠? 1 넘길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나오면 정답입니다. 우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A는 마사, B는 5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C가 문제예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집중해. 요게 X 값이거든요. 근데 이 X가 사실은 여기서 뭐였죠? 그렇지. 이거 치형 말해봐. Y 쓰고 E 쓰고 몇 번 그래프 개형이에요? 1번은 어느 쪽으로 입벌렸어요? 그래서 얘가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정석만 알아도 답이 풀립니다. 자, 제가 앞으로 두 문제 풀고 이제 수업 끝이에요. 첫 번째, 34번에 1번을 제가 먼저 풀어볼게요. 자, 34번에 1번 보면 Y는 루트 X 플러스 6이랑 X는 루트 Y 플러스 6의 교점을 찾아달래. 이거 두 그래프 뭐 한 거 같아? Y는 X 대칭했죠. 그러면 결국엔 얘를 fx라고 두면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역함수라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얘와 얘의 교점을 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fx와 fx의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 는 x라고 두면 되겠네. 그래서 양쪽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넘기면 인수분해까지 이쁘게 하면 이렇게 x값이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몇 컴마 몇이랑 3 컴마 3 하나랑 마이 컴마 마이. 근데 얘들아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유리함수 때는요, 또는 앞에서 배운 함수들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신기하게 교점이 2개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2개를 의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근데 무리함수에서는 의심하셔야 돼요. 이게 답이 2개가 아니라고요. 이거 답 2개 쓰는 애들 많아? 왜 답이 2개가 아니냐면 우리 무리함수는요. 항상 뭐가 존재해요? 정의역이 존재해요.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0. 그래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마육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정의역이. 근데 우리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역함수도 정의역이 항상 따라서 붙어야 돼요. 얘 치역 말해볼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단가요? 그럼 역함수는 정의역이 뭐가 되겠어요? x는? 그럼 둘 중에 누구 답 안 돼요? 그래서 답이 3,3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A, B 더하면 답은 6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풀어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은 는X로 잘 구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선생님 얘가 정답이에요, 얘가 정답이에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 그럴 땐 누구에 집중하자? 무리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인데 역함수 자체가 2차 함수니까 둘 중에 안 되는 게 무조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 찾아서 둘 중에 하나 안 되는 거 걸러내면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마지막 제가 한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41번에 1번 풀고 오늘 수업 끝. 자, 41번에 1번 보시면요. 빨리 할게요. 일단 몇 번 그래프죠? 맞불 그래프예요. 4번 꼭지점 몇 컴마 몇이죠? 마이 컴마 1. 마이 컴마 1 찍고 0 넣었을 때 뭐 나오죠? 0 넣으면 마 1.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놓고 뒤에는 비직선은 기울기는 고정돼 있고 누가 움직이죠?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몇 점에서 만나요? 2점. 아니, 얘는 1점. 근데 문제에선 2점에서 만나네. 그럼 이동시킬게요. 몇 점? 언제부터 2점? 그렇지. 꼭지점 넣어보면 아까 마이 컴마 1이었으니까 마이 넣었을 때 1 나온다. 그러면 1은 2 플러스 K니까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일단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도 되겠죠. 그럼 자, 조금 더 내려볼게요. 몇 점? 2점. 근데 언제서 마지막으로? 접할 때가 마지막 한 점이죠. 그럼 또 접할 때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판별식. 그래서 누구랑?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판별식을 쓰셔야 돼요. 얘들아, 쇼킹하지? 이거 제곱해야 돼. 근데 제곱할 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또 루트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얘가 이쪽 반대로 넘어오셔야 돼요. 이쪽은 루트를 항상 왕따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곱하면 요것만 나와요. 근데 고1에서 2등급 정도 안에 들어오는 친구라면 요거 제곱하는 거 머뭇거리면 안 돼. 이것도 제곱하는 때는 항 3개짜리 제곱하고 있어. 시간에서 아니요, 얘는 그냥 하나예요. 됐죠? 자, 이거 제곱해봐. 뭐 나와? x제곱. 이렇게. 얘가 한 몸이라고요, 그냥. 그러면 넘겨서 우린 뭘 쓰면 끝? 판별식 쓰면 K값 끝. 1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뭐 1번 아니면 3번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렇지. 이거 야매로 풀어도 되지. 얘는 같다가 붙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은 최소한 1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는 무리함수 다 풀어오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